민주당이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윤기찬 부위원장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그 생사를 넘나드는 20일째 단식 투쟁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후배 정치인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그런 위로의 차원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좀 방문했다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문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사실 윤석열 그 정권에서 그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한 죽이기, 예. 감사, 수사 등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해서는 좀 동명상련의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식 투쟁 중에 많은 시민사회하고 종교계, 노동계 등에서 그 이루 방문을 하면서 예. 그 국민들을 무슨 공산 전체주의라든지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국정은 무능하고 그리고 폭력적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1호 방문은 순수한 의미에서 같지만 그 주는 메시지는 이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과 현재 이 친명계 인사를 넘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넘어서 예. 시민사회까지 넘어드는 제 세력들 간의 그런 광범위한 연대를 결집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부결적으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여당에서 네네. 그 방탄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탄 프레임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검찰의 의도는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예.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제안도 하면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라고 분명히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고 또 그 비회기 기간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본 회기 중에 결국은 수사안이 정치를 통해서 체포 영장쇼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것이 과연 정당한 영장 청구인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당한 청구에 대한 판단이 지금 판단 중에 지금 있는 과정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인 박균택 변호사가 와서 이것은 물증이 없고 그 수사관이 정치이기 때문에 무죄가 확실하다. 예.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의원들이 다양한 지금 그룹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종전보다는 이 검찰권의 남용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에 청구된 그 내용을 보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를 했는데 예.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도 뭐 그 배임액이 50억 이상이고 예. 뇌물액이 1억 이상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요건해야 되기 때문에 중대하다 이런 논리인데 네네. 그 논리는 검찰에서 만든 그 주장이고 논리이지 예. 법원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건 당연하죠. 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예. 지금 백현동 건과 그 대북송금권 각각의 건에 대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병합 청구한 거에 더해서 이미 한참 지난 그 이중교사건까지 그것도 증언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중교사로 엮어서 세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청구한 그것은 예. 이 검찰이 백현동 건과 대북송금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지금 당 안에서 강범하게 지금 퍼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어떻게 가시는지. 조금 전에 본회기 중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논리적 모순이에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예. 지금 검찰에서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린다는 그것을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거 1~2년 가까이 탈탈 털고 수백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수사관과 검사를 투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반은 물증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의 바뀐 진술에 의해서 친 영장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방탄 프레임을 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불체포 내려놓겠다라는 것인데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려는 정치하지 말아라는 의도에서 비회기 기간까지 설정하면서 그때 치라라고 제안을 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검찰이 얘기하대로 그 회기 중에 청구한 것은 정당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 내용상으로 정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상으로? 거예요. 예, 예. 뭐 어떤 부분이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원래는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가 원칙이잖아요, 헌법상. 예. 그래서 불구속 기소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꼭 야당 대표를 인신 구속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범죄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필요한데 이것이 두 가지 범죄가 배임과 제3자 뇌물이에요. 예.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이연령 비연령 범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의 영역이고 법리 다툼이 대단히 필요한 거라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인신 구속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논리다라는 얘기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도주는 없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그 증거인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전에 한참 지났던 그 이진 교사를 끌어왔다. 저는 이렇게 한 주장하는 말씀만 거죠. 드려요. 일반인에 비해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특혜가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일반 있죠. 국민 같은 예. 경우는 특수부 수사가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2달 이상 걸리는 게 어딨냐. 국정농단 사건도 70일 만에 수사 종결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물증 없으니까 나올 때까지 바뀐 진술에 의해서 결국은 저 체포영장 속까지 오고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특권이 아니라 야당 탄압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단식은 언제쯤 중단할지 중단 의사가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참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저도 이제 같이 천안 농성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긴급 의총을 열어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면서 단식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결기 있게 5가지 내용도 결의까지 하면서 그 의총에서 단식 중단을 결의하고 단식 중단을 요구하고 비상대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꺾지 않으셨는데, 그 이후에도 그 시민단체나 종교계에서 와서 중단을 상당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찾아가서 이러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국정기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여당의 그 성의 있는 태도가 오지 않으면 본인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쪽에 이제 주장이니까. 물론 뭐, 주장. 사실관계를 뭐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이거는 위증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라는 게 입장이니까요. 검찰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주장이니까 재판 통해서 확인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그 오해가 법에 위반된다는 본인도 관련돼 있다라고 의혹을 살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거 관련해서는 200억 중에 절반은 2명 것, 그것은 그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씨가 김인섭 씨한테 들은 전원이에요. 전원이고 그중에 200억 중에 그 절반은 2명 거다라고 해서 2명을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인섭 씨는. 그런데 그 2명이라는 것을 정바울 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일 것이다라고 추측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전혀 없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2016년도에 단식장에 찾아가서 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다 전원이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의 전원, 다 이런 것들이 다 전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명확하게 지금 확인된 내용들은 2006년도에 낙선할 당시에 선대 본부장을 했던 것, 2010년도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와의 그 관계는 소원해졌다라는, 그것이 현재 이재명 대표와 그 김민섭 씨가 했던, 당사자들이 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전원이기 때문에 그 전원을 사실인 거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러시면서 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런 조치를 안 하시죠? 근데 지금 이게 본질이 있잖아요. 그 가서 뭐 만나고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이게 백현동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백현동 건은 용도 변경, 종상향 한 것이 인허가권의 재량의 범위에 들어있느냐 아니냐의 판단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백현동 건의 배임으로 규율하는 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의 문제들은 아닙니다.